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힌다. 운동화를 신는 소리, 스트레칭하는 소리, 그리고 멀어져가는 발걸음. 침실에서는 생후 10달 된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리고 엄마인 지은이는 몸을 일으켜 아기를 달랜다. 남편 재훈이는 이미 집을 나섰다. 오늘로 벌써 2달째다. 지은이는 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뛰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형광색 러닝복을 입고 리듬감 있게 뛰어가는 그의 모습은 어딘지 자유로워 보인다. 반면 지은이는 아기를 안고 서 있다. 출산 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 밤새 울던 아기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한 피로감, 그리고 오늘도 혼자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이 이야기는 달리기에 빠진 남편과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여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단순한 불만이나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여자가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장의 이야기다. 여보, 나 정말 달라질 거야. 이번엔 진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해. 재훈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러닝화를 고르며 말했다. 브랜드별로 리뷰를 꼼꼼히 읽고 쿠션감과 통기성을 비교하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지은이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지. 건강이 최고야.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직장 생활과 육아로 지쳐있던 재훈이가 건강한 취미를 찾은 것이 나쁠 리 없었다.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체력도 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 재훈이의 러닝은 체계적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뛰고 저녁에도 시간이 되면 또 나갔다. 러닝 앱으로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고 러닝 일기를 쓰고 전용 식단까지 짜기 시작했다. 탄수화물은 저녁 7시 이후로는 절대 안 먹어야 해.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도 체중 킬로그램당 1.5g은 넘어야 하고. 재훈이는 냉장고 앞에서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식사 메뉴를 정했다. 지은이가 해놓은 저녁 반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젓는다. 이 김치찌개는 나트륨이 너무 많고 계란말이도 기름을 너무 많이 썼네.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을게. 아기를 안고 있던 지은이는 어이없었다. 김치찌개는 재훈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끓인 것이었고 계란말이는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간을 거의 하지 않고 만든 것이었다. 그럼 미리 말해줘. 따로 준비할게. 아, 미안. 나도 갑자기 생각난 거야. 내일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훈이는 지은이가 준비한 식사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했다. 너무 짜다, 너무 기름지다, 탄수화물 비율이 높다. 결국 지은이는 재훈이를 위한 별도의 식단을 준비하게 되었다. 아기 돌보랴, 집안일 하랴, 직장일 처리하랴. 바쁜 와중에 한 사람분의 식사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참았다. 남편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러닝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말에도 새벽부터 나가서 2~3시간씩 뛰고 왔고 평일에도 퇴근 후 바로 러닝을 나갔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뛰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여보, 아기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잤어. 오늘은 저녁 러닝 좀 쉬고 같이 아기 봐줄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재훈이는 이미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오늘 러닝 모임에서 10km 훈련하는 날이야. 벌써 약속했는데 어떻게 빠져?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 러닝 모임. 언제부터인가 재훈이에게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만나서 함께 뛰는 사람들, 러닝 대회에 함께 참가하는 사람들, 러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재훈이의 카톡 메시지는 대부분 러닝 모임 단체방에서 왔다. 지은이는 아기를 안고 재훈이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고 설거지는 그대로 쌓여 있었고 내일 직장에 가져갈 자료도 정리해야 했다.
지은이에게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여유가 없었다. 재훈이의 러닝 스케줄은 점점 더 치밀해졌다. 월요일은 인터벌 러닝, 화요일은 템포 러닝, 수요일은 회복 러닝, 목요일은 근력 운동, 금요일은 장거리 러닝, 토요일은 러닝 모임, 일요일은 개인 장거리 훈련. 일주일 내내 운동 계획으로 빼곡했다. 지은이는 재훈이의 운동 일정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확인하게 되었다. 언제 집에 있을지, 언제 아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였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남편과 만날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줄 몰랐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아기 예방접종 받으러 가야 해. 같이 갈 수 있을까? 토요일은 러닝 모임에서 하프마라톤 연습하는 날이야. 일요일은 어때? 일요일은 병원이 안 열어. 그럼 평일에 내가 혼자 다녀와. 예방접종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 지은이는 할 말을 잃었다. 아기의 첫 예방접종이었다. 처음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인데 재훈이에게는 러닝 훈련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이었다. 결국 지은이는 혼자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다. 아빠들이 아기를 안고 있거나 엄마와 함께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들이 부러웠다. 집에 돌아와서 재훈이에게 예방접종 결과를 알려주었지만 재훈이는 러닝 기록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응, 잘했어. 아기 몸무게는 얼마나 나왔어? 7.3kg. 그래. 잘 크고 있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아기가 주사를 맞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의사가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지, 다음에 언제 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지은이는 점점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었다. 아기가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가고, 아기용품이 떨어지면 혼자 마트에 가고, 아기가 밤에 울면 혼자 달래고. 재훈이는 집에 있어도 러닝 관련 영상을 보거나 러닝 용품을 정리하거나 다음날 운동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직장일까지 하니까 정말 지쳐. 어느 날 지은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재훈이는 러닝화 끈을 묶으면서 대답했다. 나도 힘들어. 직장 다니면서 매일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집안일이랑 육아를 내가 다 하고 있어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운동을 하는 건데. 다른 남편들은 더 심해. 재훈이는 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너처럼 자유가 없어. 매일 계획에 맞춰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이는 혼자 남겨졌다. 아기는 방에서 울기 시작했고 설거지는 그대로 있었고 빨래는 널어야 했다. 지은이는 문득 깨달았다. 자유가 없다고? 그럼 나는 뭐지? 재훈이에게는 매일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 새벽 러닝 시간, 저녁 러닝 시간, 주말 러닝 모임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반면 지은이에게는 순간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다. 화장실에 가서도 아기 울음소리에 신경 쓰고 샤워할 때도 문을 열어두고 잠들 때도 아기가 깨면 바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지은이의 하루는 온통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재훈이의 러닝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을 넘어서서 정식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집 안 곳곳에는 러닝 관련 물품들이 늘어났다. 다양한 브랜드의 러닝화, 기능성 러닝복, 심박수 측정기, 러닝 벨트, 에너지 젤 전해질 음료. 거실 한쪽 벽면은 재훈이의 러닝 기록으로 도배되었다. 매월 달린 거리, 개인 최고 기록, 러닝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 러닝 대회 참가 인증서들. 마치 운동선수의 집 같았다. 지은이는 그 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감이 들었다. 그 벽 어디에도 자신이나 아기와 관련된 흔적은 없었다. 여보, 다음 달에 춘천 마라톤 대회가 있어. 꼭 참가하고 싶은데 이틀 정도 춘천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틀? 주말에? 응,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대회 참가하고 월요일 새벽에 돌아올 예정이야. 지은이는 당황했다. 아기와 이틀 동안 완전히 혼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재훈이가 없는 시간이 많았지만 아예 집을 비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혹시 아기가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 괜찮을 거야. 너도 이제 육아 베테랑이잖아. 그리고 응급 상황은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재훈이는 이미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지은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수준이었다. 춘천 마라톤 주말이 다가왔다. 재훈이는 전날 밤부터 짐을 쌌다. 러닝화, 러닝복, 에너지바, 전해질 음료, 각종 러닝용품들. 여행 가방 하나가 가득 찼다. 그럼 잘 다녀와. 조심해서. 지은이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재훈이는 신이 나서 집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자유로워 보였다. 남겨진 지은이와 아기.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평소에도 재훈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아예 없다는 것은 다른 느낌이었다. 더 적막하고 더 외로웠다. 토요일 오후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났다. 체온계로 재보니 38도 5분이었다. 지은이는 당황했다. 병원에 전화해보니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 혼자서 아기를 안고 응급실에 갔다. 다행히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열제를 먹이고 하루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지은이는 밤새 아기 곁을 지켰다.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다. 재훈이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내일 마라톤을 앞두고 컨디션을 망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 어차피 와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일요일 오후 재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완주했어. 개인 최고 기록 갱신. 너무 기분 좋아.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재훈이의 모습이 있었다. 배경에는 다른 러너들과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지은이는 폰을 내려놓고 아기를 바라보았다. 열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안정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지은이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완주하고 있는데. 매일 밤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고 있는 것도 일종의 마라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지은이에게 메달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재훈이가 춘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라톤 완주 경험으로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재훈이는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지방 대회에 참가한다며 집을 비웠다. 지은이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도 커졌다. 성인과 나누는 대화라고는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 대화가 전부였다. 집에서는 아기와의 일방적인 대화만 있을 뿐이었다. 아가야,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 아빠는 언제 집에 올까? 아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도 옹알이로 대답해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지은이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지은이는 재훈이의 러닝 기록을 정리해 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재훈이가 러닝에 쓴 시간을 계산해 보니 총 60시간이 넘었다. 하루 평균 2시간씩 운동한 셈이었다. 반면 재훈이가 아기와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은이가 기억해보니 평일에는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운동 전후로 잠깐씩만 아기를 봤다. 한 달에 총 10시간도 안 될 것 같았다. 러닝에 쓰는 시간이 아기와 보내는 시간보다 6배나 많네.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다. 재훈이에게 러닝은 최우선 순위였고 가족은 그 다음이었다. 지은이는 자신의 시간도 계산해 보았다. 아기 돌보는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 직장일 하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하루 16시간 정도였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을 위해 쓰고 있었다. 내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는 시간은 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샤워할 때, 그 시간에도 아기 울음소리에 신경 쓰고 있었다. 화장실에 있을 때, 그 시간마저도 아기가 깨면 바로 나가야 했다. 지은이는 문득 재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너처럼 자유가 없어.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지은이야말로 자유가 전혀 없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지은이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재훈이는 내일 러닝 계획을 세우느라 방에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기가 좀 더 크면 재훈이의 러닝 열기가 좀 식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는 더 손이 많이 가게 되었고 재훈이의 러닝은 더 본격화되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신생아 엄마 모임, 육아맘 카페, 워킹맘 커뮤니티.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었다. 검색 결과를 보면서 지은이는 깨달았다. 자신만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육아와 가사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남편은 자신만의 시간과 취미를 가지면서도 아내에게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상황. 지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은이 자신이 변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만 읽었지만 점차 댓글도 달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남편도 그래요. 운동에 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희 남편은 게임이에요. 퇴근하면 바로 게임, 주말에도 게임. 남편들은 왜 다 자기만의 취미는 있으면서 우리는 배려 안 해주는 걸까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은이는 위로받았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변화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만 아기를 돌봤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기와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아기 용품을 챙기고 유모차를 끌고 혹시 아기가 울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하지만 막상 나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기도 바깥 공기를 좋아했고 지은이도 집에만 갇혀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원에서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기 키우는 이야기, 육아 정보, 남편 이야기까지. 지은이는 오랜만에 어른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우리 남편도 운동광이에요. 매일 헬스장 가고 주말에는 골프까지. 정말요? 우리 남편은 러닝이에요. 마라톤까지 나가면서. 남편들은 다 자기 시간은 확실히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우리 시간을 가져봤나 싶어요. 다른 엄마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은이는 조금 안심되었다. 혼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변화는 재훈이와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부탁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면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미용실 가려고 해.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기 봐줄 수 있어? 토요일? 러닝 모임 있는데. 언제 예약했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토요일 오전에 하거든. 그럼 오후에 해. 나도 미용실 예약했어. 예전 같으면 그럼 다른 날로 바꿀게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지은이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한 것이니 재훈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재훈이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러닝 모임 시간을 조정했다. 지은이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변화는 재훈이의 러닝 일정에 맞춰주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재훈이가 언제 운동을 나갈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는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은이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 7시까지는 들어와야 할 것 같아. 내일은 템포 러닝 하는 날인데. 그럼 아침에 해. 아니면 오늘 해. 운동도 계획이 있는 거야. 갑자기 바꾸면 컨디션이 망가져. 나도 계획이 있어.
이미 약속했어. 재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운동 시간을 조정했다. 지은이는 오랜만에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육아와 가사 이야기가 아닌 사회생활과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 지은아, 요즘 좀 달라 보인다. 뭔가 활기가 생긴 것 같아. 동료의 말에 지은이는 웃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지은이는 예전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은이의 변화는 재훈이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운동 일정에 맞춰주던 아내가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보, 뭔가 요즘 너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내 운동 시간을 자꾸 방해하고 내 일정을 우선시하고. 결혼하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어이없었다.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배려해왔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다. 나도 내 일정이 있어. 그동안 내 운동 일정에만 맞춰줬잖아. 그게 방해했다는 거야? 방해한 게 아니라 배려한 거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내 일정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재훈이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갈등은 점점 커졌다. 지은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재훈이는 불만을 표현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주말에? 나는 장거리 러닝 훈련 있는데. 그럼 일요일에 해. 일요일은 회복 러닝 하는 날이야. 계획이 다 짜여 있다고. 그럼 계획을 바꿔. 운동 계획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 훈련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야. 지은이는 참다 못해 터졌다.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나는 언제 내 친구들을 만나고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 운동 계획에만 맞춰서 살아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아기 키우느라 지쳐 죽겠는데 집안일은 다 내가 하고 내 식단까지 따로 챙겨주고. 나는 언제 쉬어봤어? 재훈이는 당황했다. 지은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하는 거야. 직장 생활도 힘들고. 나는 직장 생활 안 해? 나는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잖아. 나도 돈 벌어와. 그리고 가사와 육아는 누가 해? 이것도 일이야, 중요한 일.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재훈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러닝을 나갔고 지은이는 재훈이와 대화를 최소화했다. 아기만 그 사이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며칠 후 재훈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여보, 우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어. 대화를 해보자. 지은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야기해보자.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운동에만 신경 써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재훈이의 사과에 지은이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고마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실제로 뭔가 바뀌어야 해. 뭘 바꾸면 될까? 일단 운동 시간을 좀 줄여. 매일 2시간씩 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가져야 해. 재훈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운동 시간을 줄이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 그럼 목표를 조정해. 가족보다 중요한 목표가 어디 있어? 그게. 나한테는 운동이 정말 중요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재훈이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내 스트레스 해소는 언제 해? 내 건강은 누가 챙겨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재훈이는 운동이 자신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지은이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지은이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재훈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여보, 나도 이제 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해. 무슨 말이야? 내가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나도 내게 중요한 것들을 해보려고 해. 내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는 진짜로 실행에 옮겼다. 먼저 온라인으로 요가 클래스를 신청했다. 재훈이가 아침 러닝을 나간 사이에 집에서 요가를 했다. 아기가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씩.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간단한 동작도 어려웠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육아 도우미를 구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아기를 봐주는 사람을 고용한 것이다. 재훈이는 비용 때문에 반대했지만 지은이는 단호했다. 내가 러닝화 사고 러닝복 사고 대회 참가비 내는 돈이면 충분해. 이것도 나한테는 필요한 투자야. 육아 도우미가 오는 시간에 지은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카페에 앉아 있기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휴식이 되었다. 점차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다. 오랜만에 지은이라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외주 작업을 맡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다. 아기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독립적이 되고 싶었다. 재훈이는 지은이의 변화를 불편해했다. 요즘 너 너무 바쁜 것 같아. 집안일도 예전만큼 안 하고. 그럼 내가 해. 내가? 나는 회사 다니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언제? 나도 일하고 육아하고 요가도 해야 해. 시간은 만들어서 하는 거야. 지은이는 더 이상 모든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 설거지는 번갈아 가면서 하고 빨래도 재훈이 몫은 재훈이가 직접 하도록 했다. 재훈이의 식단도 더 이상 특별히 챙겨주지 않았다. 여보, 내 러닝복은? 세탁기에 있어. 건조대에 널어서 말려. 보통 내가 해줬잖아. 보통은 내가 시간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나도 바빠. 재훈이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은이의 돌봄이 없어지니까 불편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지은이도 자신만의 일정과 계획이 있으니까. 몇 달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몸도 건강해졌고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꼈다.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 반면 재훈이는 조금 힘들어 보였다.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지은이가 예전처럼 자신을 챙겨주지 않아서 불편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울산 마라톤 대회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육아 도우미 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 왜 육아 도우미? 내가 아기 보면 되잖아. 나도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등산? 언제부터 등산을 해? 요가 선생님이 추천해줘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모임이 있대.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다. 지은이에게도 자신만의 모임과 취미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재훈이가 지은이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나는 마라톤 대회를 못 가는 거야? 육아 도우미가 주말에도 올 수 있으면 둘 다 갈 수 있지.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결국 재훈이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주말 육아 도우미를 구했다. 지은이도 등산을 가고 재훈이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각자의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등산 어땠어?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자연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너는 마라톤 어땠어? 개인 기록 갱신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니까 뭔가 아쉽더라. 무슨 말이야? 완주하고 나서 누구한테 자랑할지 몰라서. 예전에는 내가 항상 축하해줬잖아. 지은이는 웃었다. 재훈이도 자신이 얼마나 지은이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도 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생각났어. 예전 같으면 바로 사진 보내면서 자랑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각자 따로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우리 둘 다 취미가 생겼으니까 일정 조율을 잘해야겠네. 맞아. 서로 배려하면서. 그리고 아기랑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일정을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재훈이의 러닝 계획, 지은이의 요가와 등산 일정,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낼 시간까지. 달력에 꼼꼼히 적어가면서 서로의 계획을 존중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재훈이도 점차 변했다. 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아가야, 아빠가 오늘은 러닝 안 가고 너랑 놀아줄게. 토요일 아침 재훈이는 러닝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아기와 놀았다. 아기는 아빠가 자신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재훈이도 아기의 반응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여보, 아기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아빠라고 하니까 웃네. 그럼 이제 11개월인데 당연히 알아들어. 그동안 몰랐던 거야? 나 이제 알겠어. 아기랑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지은이는 재훈이가 아기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드디어 재훈이도 진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재훈이의 러닝 패턴도 바뀌었다. 매일 하던 것을 주 4회로 줄였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했다. 대신 운동의 질을 높여서 효율성을 추구했다. 사실 매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컨디션은 비슷해. 그렇지? 뭐든지 적당해야 해. 지은이의 일상도 더 풍성해졌다. 요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하는 정규 루틴이 되었고 등산 모임도 꾸준히 참여했다. 프리랜서 일도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경제적 독립성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은이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요즘 거울 보는 게 좋아졌어. 왜?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생기가 있어 보여. 정말 그랬다. 지은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재훈이는 러닝 기록과 훈련 계획을, 지은이는 요가 수업과 등산 경험을 공유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쌍방향 대화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3명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은이와 재훈이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 그러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아. 너는 어때? 지금이 더 좋아? 지은이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훨씬 좋아. 예전에는 항상 뭔가 억울하고 화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기분이야. 나도 그래. 처음에는 내가 변하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아기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기도 크면 자기만의 꿈과 취미가 생길 텐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제 요령을 알았잖아.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나누는 거.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다 참지 말고 필요한 건 표현하는 거고.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지금까지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재훈이의 폰에 메시지가 왔다. 러닝 모임에서 다음 주 훈련 계획에 대한 공지였다. 여보, 다음 주 화요일에 러닝 모임에서 야간 훈련한다는데 참가해도 될까? 나 화요일에 요가 수업 있어. 육아 도우미 부를 수 있나 확인해 봐야겠네.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예전 같으면 재훈이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다음 주 일정을 정리했다. 재훈이의 러닝 계획, 지은이의 요가와 등산 일정, 아기의 놀이 수업, 그리고 가족이 함께할 시간까지. 달력은 다양한 색깔로 알록달록했다. 우리 달력이 진짜 바쁘다. 예전에는 재훈이 운동 일정만 있었는데. 그래도 좋지 않아?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더 활기차 보여. 맞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 6개월 후. 지은이는 생애 첫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등산을 하면서 체력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러닝에도 도전해 본 것이다. 재훈이가 러닝 기초를 가르쳐 주었고 지은이는 자신만의 페이스로 꾸준히 연습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지은이는 눈물이 났다. 단순히 21km를 완주했다는 성취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무언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결승선 너머에서 재훈이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지은이 엄마 화이팅! 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여보, 정말 대단해. 완주했네. 재훈이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자신의 러닝 기록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내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해낸 거야. 나는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아기도 엄마를 보고 박수를 쳤다. 돌이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는 엄마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듯 했다.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는 완주 메달을 거실 벽에 걸었다. 재훈이의 마라톤 기록들 옆에 나란히. 이제 그 벽은 재훈이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성취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었다. 여보, 다음에는 풀마라톤도 도전해볼까? 천천히 해. 하프마라톤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그래도 목표가 있으면 더 재미있잖아. 재훈이는 지은이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변한 것이 신기했다. 1년 전에 지은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응. 나는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진 것 같아? 지은이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 나는? 너는? 처음에는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는 표현도 잘하게 됐고. 재훈이는 웃었다. 나도 깨달은 게 있어. 혼자 뛰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좋은 말이네. 함께 걷기. 그런데 말이야, 우리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나를 뒷바라지해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됐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이제 둘은 평등한 동반자였다. 1년 후. 가족은 아기의 두 돌생이를 맞아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은이는 이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고 온라인으로 요가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재훈이는 러닝 크루의 리더가 되어서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내년에 가족 마라톤 대회 나가볼까? 가족 마라톤? 그런 것도 있어? 5km짜리인데 아기들은 유모차에 태우고 부모가 뛰는 거야.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지은이는 웃으며 동의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펜션 앞 바다를 바라보며 지은이는 생각했다. 정말 많이 왔구나. 1년 반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그때는 매일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기대된다. 엄마. 아기가 지은이를 부르며 달려왔다.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걸음도 뛸 수 있게 된 아기를 안으며 지은이는 뿌듯했다.
이 아이가 자랄 때는 엄마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재훈이도 다가와서 가족을 바라보았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각자 꿈도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지은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며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꿈과 욕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쪽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지금 지은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동반자라면 당신이 뛰기 시작할 때 응원해 줄 것입니다.